박지원 기자님, 박지원 기자님이 두 분이셔가지고 먼저 코리아 타임즈 기자님께 질문 기회 드리고 다음에 세계일보 박지원 기자님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코리아타임즈의 박지원 기자입니다. 6개월 랩업 해주신 거 잘 들었고 저희가 이제 26년을 마주하고 있다 보니까 내년에 가장 큰 국정 과제는 무엇으로 참모분들은 설정하고 계시며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 추가로 알고 싶은 점은요. 그 지방선거 때문에 참모 많은 분들이 자리가 바뀔 수도 있고 대규모 인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자꾸 하마평이 도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네, 새로운 참모분들은 언제 기용이 되시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마이크 제가 별로 안 잡아야 좋은 오늘 기자간담회입니다. 수석님들 많이 계시니까. 근데 관심사가 그러시니까요. 내년도 과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께 보고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거고요. 참모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먼저 뭐라고 할까? 그 영화 할 때 먼저 미리 스포일러. 스포일 될 수는 없어서요. 저희가 스포일 할 수는 없고, 다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올해 회복하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중심에 뒀다면 내년은 도약하고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에 저희가 일상으로 복귀가 되고 있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도약하고 도전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대통령실 참모 내부의 분위기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년도 출마하시는 분들에 관련된 이야기 질문해 주셨는데요. 아시겠지만 그분들의 희망사항하고 별도로 제가 결제해야 그분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은 모두 열심히 대통령실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세계일보 박지원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일보의 박지원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 현안과 또 당정 관계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통령께서 최근 12.3 비상계엄 1주년하고 관련해서 내란 청산의 중요성이라든가 책임 추궁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대통령실에서는 좀 내란 청산 또는 관계자 책임 등을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던 내란 전담 재판부의 그 위헌성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과 대통령실이 조율한 부분이 국회에서 어긋났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이라 이에 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적에는 대개 원칙론, 원론에 관한 입장을 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저게 어떤 사안을 지칭하는 것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요.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던 것도 사실은 되게 원칙론적인 말씀입니다. 당과 대통령실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던 내용은 내란 전담 재판부를 추진하는 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한다.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은 당에서 여러 가지 내부의 견해 차이들을 극복하고 조율해서 통일단안을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법률안 관련된 논의는 당내 논의를 존중하고 지켜보는 선에서 대통령실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형규 기자님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집중적으로 역량을 투입했던 분야 중에선 산재와 부동산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산재는 왜 안 줄어드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고 또 부동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라고 토로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난 6개월간 이 두 분야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이 효과를 못 봤다는 의미로도 읽히는데 다른 대책을 좀 고민 중인 게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사회수석 문진영입니다. 산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재해가 계속 줄어들지 않고 있는 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굉장히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 여러 번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보필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명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부에서는 9월에 종합산업안전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이에 따라서 차근차근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정한 트렌드를 보면 대형 사업장에서는 확실히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줄어들고 있고요.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 특히 이제 50인 미만이라든지 5억 미만의 그 건설 사업장에서는 이게 아직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정부에서는 안전 일터 프로젝트를 더욱 철저하게 그 관리해서 특히 고위험 사업장 26,000개를 대상으로 밀착해서 산업 안전에 하여간 전면적으로 도입을 해서 밀착 그 산업 안전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동산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동산이 되게 어려운 분야이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왔을 때 느꼈던 느낌이 어떤 거냐면 그동안 착공이나 이런 건 되게 줄어들었고, 그래서 공급은 줄어 있었고, 그리고 수요는 또 굉장히 늘어나도록 이렇게 정책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도 되게 많이 완화돼 있었고, 뭐 정책 금융도 부동산 쪽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고, 그리고 또 인구의 서울 집중 이런 면에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대책이 없다라는 건 참 어렵다, 이런 이제 느낌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는 결국 근본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이 부동산, 특히 이제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만큼 근본적인 측면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5 대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좀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이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를 하고요. 그래서 공급을 위해서 지금 거의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이해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것들 다 풀어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계속 살펴보고 있고, 그래서 필요한 뭐 대책이 있으면 계속 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서 이제 수도권 집중이 좀 완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해서 한두 가지만 보강해서 말씀드리면요. 어제 기준으로 작년 대비 19분이 더 산재 사망이 많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님을 포함해서 3실장과 종합상황실에서 이걸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중에 하나이라는 보고 말씀드리고요. 관련해서 뭐 아까 우리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0인 이상은 많이 줄었는데 50인 이하에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 총 12개 정도의 법들이 진행되고 있고, 7개는 법안이 통과되는 게 이제 가시적 성과로 통과될 것이 머지않아서 될 거라고 봅니다. 기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국민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당국의 행정력의 기반이 법적 근거인데 그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된다면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사망사고자들을 줄일 수 있다라고 대비하고 있다라고 추가 말씀드리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대통령실은 정책적 준비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취지로 대통령께서 어제 타운홀 미팅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재준 기자님.